2번부터 봅시다. 수업 계획표도 이상한데. 계획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자, 2번. 새 함수 fgh를 fx는 2x 그 다음에 gx는 총류 총알 왜 달래? x 빼기 3 그 다음에 hx는 ax 더하기 b 라고 할 때 f 인버스 도트 h 도트 g의 인버스가 f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fx가 2x잖아. 그럼 f 인버스 x는 뭘까?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xy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fx가 2x니까 y는 2x 해서 이걸 x만 남기면 2를 이항하면 x는 2분의 1y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 xy를 서로 바꿔주면 역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f 인버스 x는 여기에서 xy를 서로 바꿔서 2분의 1 x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역함수 구하는 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g 인버스는 똑같이 y가 x 빼기 3이잖아. gx는 그럼 여기서 x하고 y를 서로 바꾸면 3을 이항해서 x가 y 더하기 3이 됩니다. 그치? 이걸 xy를 바꾸면 g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g 인버스는 x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f 인버스 도트 h 도트 g의 인버스의 x는 f 인버스 도트 h의 g 인버스 x가 되겠지. 그치? 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해. 그러면 g 인버스는 얼마야? x 더하기 3이잖아. 이거 f 인버스 도트 h의 x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h의 x 더하기 3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f 인버스 hx 더하기 3은 hx가 ax 더하기 b잖아. 그러면 h의 x 더하기 3은 a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인버스가 2분의 1 쓰니까 이거는 2분의 1에 이거 전개하면 ax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돼서 이게 2분의 ax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1b가 되는 겁니다. 요게 f, 즉 2x가 되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이니까 전체 2를 곱하면 ax 더하기 3a 더하기 b는 4x 서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항등식 계수비하면 a는 4가 되고 3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b는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 응? 응? y 원래 fx가 y는 2x잖아. fx가 2x잖아. 그 y는 2x로 놓고 x는 n으로 바꾸면 2로 2가 이항되면 x는 2분의 1 y가 되는 거잖아. 어. 나갈 때는 F 인버스 EX는 네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어? 줬잖아. 네네. 그러면 그냥 2번으로 그냥 아니 무슨 무슨 2x가 성공하면 현역이도 실패하면 아, 이렇게 해도 돼. f 인버스 원래 fa는 b면 f 인버스 b가 a. 그래서 여기서 바꿔서 f 그러면 인버스의 2x는 a가 되겠지. x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fx는 f 인버스 x는 2x가 있으니까 fx는 이게 2분의 1 된 거잖아. 그럼 여기도 2분의 1에서 2분의 1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여도 됩니다. 거사 10초도 근데 이렇게 많이 해요. y는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한 다음에 x는 뭐뭐로 다시 바꿔가지고 x, y를 바꿔서 역함수를 구합니다. 정 이상하네. g 인버스 똑같은 원리로 구한 거잖아. y는 x 빼기 3에서 x는으로 바꿔가지고 g 인버스를 구한 거잖아. 이해하는 척 하지 마. 21세기 안 좋은 가슴에 세발 필요 없어. 한 마리 같은 지금 ES 브이로그입니다. 같은 위치에 안중에도 이만요. 이순신에 이순신. 2번 너무 행복한데? 그니까 자, 3번 기분 좀 x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a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x제곱 빼기 x 빼기 40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 함수가 어떤 상태여야 돼? 1대1 돼요. 그렇지. 그래서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과 한 fx하고 뭐 fa하고 fb가 서로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과 아니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형태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태이면 그게 1대1 대응이에요. 단순히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이고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은지 아닌지 상관없는 거는 1대1 함수인 거. 알겠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은 이게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포물선이지. 포물선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꼭지점이 범위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를 하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41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게 x 빼기 1의 제곱 빼기 4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니까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쌤 x에서 x 1보다 큰 거 아니지? 어? 1보다 큰 거 아니지? 같아도 돼. 그게 아니라 x에서 x니까 여기서 캐릭터 어떻게 그려? 저 위에 어. 그 지금 는 x 하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일 응? 웃기는 거지. x 제곱 이거 마이너스 어떻게 하지? 2x 마이너스 아, 40은 X는 몰라. x다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아까 그릴 줄 아는.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x에서 x면 x에서 x로 하면 그냥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말은 공역이 x라는 거지. 공역이 따로 정해지는 어떤 집합이 아니고 공역도 x 이거다라는 거지. 그게 꼭 는 x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거사 1필 는 x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답이 1이에요? 어? 아니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1대1 함수 상태인 거야. x가 1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1대1 함수 상태인 거고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은 x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이 x잖아. 치역도 x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모든 값들이 y의 값들에 다 대응이 돼야 돼. y의 공역의 모든 값들이 다 x에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fa가 a여야 됩니다.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역이고 요게 원래는 정역이었는데 x에서 x를 함수니까 공역인 거잖아. 그래서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A는 A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FA는 A를 여기 대입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40은 A. 그러면 이항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40이 0이 되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5, 8에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 되지. 그러면은 A 더하기 5 곱하기 A 빼기 8이 0이고 그러면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8만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5도 원래는 가능한데 A는 마이너스 5거나 또는 A는 8이잖아. 근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는 8만 되는 거야. 가사 마인크래프트 밑에 갑오징어 갑오징어. 마인크래프트 15분. 20 다이아 팩스에서 뚫어버리는 방금 좀 아니 여기 가리고 있어. 거기 안 쓸 거야. 빨간색. 찐질바다 빨간색이 소리. 근데 본능이죠. 본능이 아니라. 시끄럽다. 네. 자 다음 7번 fx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 자 원함수와 그거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치?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교점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려면 x가 원함수가 증가함수 상태여야 돼요. 만약에 감소함수 상태면은 한 그 교점이 홀수개일 수가 있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그래서 짝수개가 되려면 원함수가 증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원함수가 증가 상태일 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하고 y는 x의 교점하고 똑같습니다. 원함수가 감소 상태일 때는 y는 x하고 교점 말고 또 다른 점이 교점이 될 수가 있는데 원함수가 증가함수 상태일 때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하고 y는 x의 교점하고 다 똑같습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하고 y는 x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a는 x로 놓고 요게 두 개의 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꼭지점이 x좌표가 1이잖아. 이제 x제곱 빼기 2x니까 더하기 1 빼기 1에서 x 빼기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꼭지점 x좌표 1이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이 되는 거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 증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이 되고 요거의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니 d가 0이 아니고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니까 부동호 바뀌어서 4분의 9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모두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는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니까 x가 1대를 기준으로 뭐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요거하고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해가 1보다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만 보는 게 아니고 실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의 두 근이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공통수학 원에서 실근의 분리 문제 어떤 두 근이 모두 뭐 알파보다 크다, p보다 크다 그러면은 뭐를 따졌지? 세 가지가 있잖아. 뭐였어요?
까먹었지? 네? 부등식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잖아. 실근의 분리 문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을 가져야 되니까. 크다. 두 번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F1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축이 1보다 크다. 이걸 만족해야 돼. 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 두 건이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두 건이 모두 1보다 크려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 F1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이 1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니까 X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실근의 분리 문제는 뭐뭐뭐 따진다고 판별식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건이 모두 P보다 크다 또는 P보다 작다이면 FP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건이 모두 P보다 크면 축이 P보다 크다. 두 건이 모두 P보다 작으면 축이 P보다 작다. 그렇게 세 가지를 따지는 겁니다. 판별식하고 FP하고 축의 위치. 알겠지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건 또 하나 뭐 있었어? 그 다음에 두 건이 P 사이에 있다. P가 두 건 사이에 있다. 그때는 FP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축은 P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니까 못 따지고 판별식은 저절로 FP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판별식은 저절로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근의 분리하고 비슷한 문제 뭐 있었어? 근의 부호 문제, 두 건의 부호 문제, 두 건이 모두 양수, 두 건이 모두 음수, 두 건의 부호가 다르다.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건의 합이 두 건이 모두 양수일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고 플러스 A분의 C도 0보다 크다. 근각의 세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건이 모두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두 건의 합이 0보다 작고 두 건의 곱은 0보다 크고 그거 가지고 연립분식 만드는 거지. 마지막으로 두 건의 부호가 다를 때는 딴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두 건의 곱이 즉 A분의 C가 0보다 작다 하면은 판별식은 저절로 0보다 크다가 된다고 했지. 그런 거 애매하게 기억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고요. 이렇게 뜬금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공동조건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F1이 0보다 크니까 여기 1을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가 2보다 크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잖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는 2지. 이것도 1보다 크다. 이거는 상이 되지 저절로. 그치? 그래서 A가 축이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구나. 1하고 같아도. 여기 1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는 작다가 A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딘가 보호하는 거 근데 있어. 신형차원 노래. 급소. 경비가 싸움을. 반전. 스마일. 자, 다음 14번. 14번 누가 질문했지? 저희 이건이요. 다른 사람은 질문 안 해도 돼요? 저요. 저요. 10번이 조금 14번이 네. 그래프가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 맞아요. 저요. 근데 이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14, 15. 자, 14번 같은 경우에 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y는 fx고 이거하고 비교하라고 y는 x를 이렇게 그어준 겁니다. y는 x를. 자, 그래서 x가 a일 때 그러면 y는 x하고 만드니까 여기도 a겠지. 이게 이 y는 fx는 x가 a일 때 y가 a일 때 x가 b인 거예요. 즉 x가 b일 때 y가 a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x가 b일 때 y는 x하고 만나는 점은 그 b겠지. 그지?
그 y가 b는 x의 이 y는 fx의 제목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x가 c일 때 y는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인 겁니다. 그러면 x가 c일 때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c가 될 거고 이 c가 fx하고 만나는 점은 d가 되는 거예요. 그 d일 때 y는 x하고 만나는 점은 d가 될 거고 그 다음 이거하고 만나는 점이 이렇게 e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이해가 돼요? 이게 뭔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f 인버스 도트 g의 c가 c 더하기 f 도트 g의 인버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f 인버스 도트 g의 c는 이 g는 f의 역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gx가 f 인버스 x인 거예요. 그러면은 f 인버스 도트 g의 c는 c를 f 인버스로 바꾸면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c가 되고 그럼 이거는 f 인버스의 f 인버스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f 인버스 c는 자 이거를 만약 f 인버스 c를 k라고 하면 fk가 c가 되는 거지. 이거 바꾸면 인버스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fk가 c가 되는 k가 얼마야? 이거의 y값이 c가 되는 k의 값 바로 d지. 그래서 f 인버스 c는 d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f 인버스 d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d는 d하고 만나는 x의 값 e가 되는 거지. 이게 e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f 인버스는 y축에서 따라가서 만나는 점을 찾아서 x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f 도트 g의 인버스는 f 도트 g의 인버스의 b 이거는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b입니다. 그래서 이게 g 인버스 f 인버스의 b가 되고요. f 인버스 b는 b에서 만나는 점이 c지. 이게 g 인버스 c가 되는 거. 그러면 c에서 만나는 거는 g 인버스는 뭐야? 이건 fc잖아. 그렇지? 그러면 x에서 이제 c로 가야 되지. 만나는 점이 b지. 그래서 이거는 b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요거는 e고 이거는 b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b 더하기 e가 되는 겁니다. e 더하기 b 해도 되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의 값은 예를 들면 fb는 x축에서 출발해서 이 그래프가 b하고 어디에서 만나는가? 만나는 y점. 그게 fb의 값이고 f 인버스 b는 y축의 b에서 출발해서 x축을 만나는 점의 x좌표. 알겠지요? f하고 f 인버스는 거꾸로 가면 되는 겁니다. f는 x에서 출발해서 만나는 y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f 인버스는 y에서 출발해서 만나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뭐야? 5번? 자, 15번. 함수 fx는 x의 제곱 빼기 a에 대하여 f 도트 x의 f의 x가 x 빼기 2로 나누어 드릴 때 그 말은 우리가 인수정리해서 나누어 드린다라는 말은 나머지 0인 거고 인수정리가 그게 인수정리지. 인수정리는 뭐야?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 알파는 0이잖아. 즉 x에 그 숫자를 대입했을 때 계산하는 함수값이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f 도트 f가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f 도트 f의 2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f 도트 f2는 f의 f2지. 요거는 x가 이거니까 f2는 2를 대입해서 f의
4 빼기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4 빼기 a의 제곱 빼기 a.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빼기 a니까 a 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16 이 되고, 이 a 값의 합은 근거계 세관계에서 a의 합은 9가 근거계 세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숙제 질문 받았는데 내가 설명했는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숙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숙제는 일단 49쪽까지입니다. 왜 일단 여기지? 일단이야. 왜냐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유리함수 붙이고 나갈 거라고. 아,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분기고사 범위가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유리함수 개념 설명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도 59쪽까지 내줄 계획입니다. 안 돼요. 알겠지? 59요? 59요? 그냥 숙제 59까지라고 적어놔. 예? 아니 59까지. 유기함수 개념이 12개예요 쌤. 어? 개념이 12개예요. 맞아. 근데 유리함수 파트에서 개념이 12가지인데 대부분은 너희들이 아는 거야. 59요? 59까지. 개념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 않대. 제가 주말에 지금까지 10번 한 20문제나 20문제 될까? 썼는데 아니 한 30문제나 될까? 그거 다 지워도 돼요? 다음 거 60분. 유리함수 쉬워요? 음입니다. 동문쌤은 원방식 따라했어. 기억해. 동문쌤은 원방식 따라했어. 이게 의미야. 문제 푸는 원리만 알면은 그렇게 되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대자비. 자, 그러면 11단은 유리식과 유리함수 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식이 뭐냐? 유리수가 뭐지? 유리수. 좌표 편문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유리수. 그니까요. 그건 분수로 실수 나타낼 아니야? 수 있는 수. 실수가 유리수 아니야? 맞긴 한데. 야, 실수가 유리수니 그럼 무리수는 실수 아니야? 무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 아닌 수가 다 실수야? 아니 너 아니. 버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맞아. 분수 아니, 나타낼 다는 수 아니야. 있는 수. 내가 말했는데. B도 아, 조건이 나 이거 필요해. 알아. 원래 알고 있었어. 2분의 내용이 루트 아니야. 3. 이거 힘들어. 자, 왜냐하면 아까 민지가 이야기했잖아. 무리수가 아닌 수. 그럼 맞지 무리수가 아닌 수는 다 유리수냐? 아닙니다. 와. 왜냐하면 허수가 버티고 있어. 무리수 아닌 수 중에 유리수만 있는 게 아니고 허수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냥 무리수가 아닌 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까먹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때 선생님들끼리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듣고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허수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 다음에 기억나면 이야기해줄게. 아무튼 그래서 유리수는 아까 채원이가 얘기한 게 좀 많이 접근했어요. 쉽게 말하면 유리수는 분수입니다. 맞아. 그지? 그럼 분수는 어떤 수야? 근데 키네파 진짜. 그거 분명히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했는데 2분의 루트 3 분수 아니에요? 2분의 루트 3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나눌 분이잖아. 나눌 수 있는 수. 아니 정확하게 유리수는 분수가 아니고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 그 중에서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지. 그래서 A분의 B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교재에 나옵니다. 단 A는 0이 아닌 정수, B는 정수. 그래서 종합하면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 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은 유리수, 분수가 아닌 겁니다. 유리수가 아닌 거예요. 분수는 맞는데 유리수는 아닌 거예요. 알겠지? 자, 아무튼 내가 왜 유리수에 대해서 뜬금없이 물어봤냐?
유리수가 분모와 분자가 있는 수라는 개념이라면 유리식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해, 분자 형태의 다항식,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 형태의 식을 유리식이라고 해요. 그 반비례. 그래서 유리식은 B분의 A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모 B는 다항식입니다. 분자 A도 다항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항식 중에서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식, 흔히 말하는 상수항도 다항식이지. 그래서 이 B가 상수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다항식과 분수식. 다항식은 어떨 때 다항식이라고 하느냐? B가 상수일 때. 이 상수는 1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숫자만 있을 때. 그때는 숫자분의 다항식의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B가 상수가 아닌 다항식일 때. 그러니까 x가 있는 식 분의 x가 있는 식의 형태. 예를 들면 뭐 2x 더하기 3분의 3x 빼기 5 이런 것들이 바로 분수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뭐 3분의 2x 더하기 3 이런 것도 유리식은 맞는데 이거는 분모가 상수이기 때문에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잖아. 3분의 2x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를 나눠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보면 이거는 다항식이지. 근데 이렇게 분모에도 문자가 있는 식을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우리가 마치 숫자에서 정수도 유리수인 것처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해서 꼭 반드시 분모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유리식도 분모에 반드시 다항식 x가 있는 식이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식을 곱해도 등식이 성립하고 똑같은 식을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를 약분하듯이. 알겠지요? 자, 그럼 유리식의 사칙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숫자의 계산처럼 유리수의 계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해? 예를 들면 2분의 3 더하기 3분의 5 그런 거 어떻게 계산해? 성분해가지고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는 그대로 써주지. 마찬가지로 유리식의 계산도 분수식의 계산도 분모끼리 통분한 다음에 분자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하고 뺄셈은 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수의 곱셈 나눗셈 생각하면 돼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 그럼 나눗셈은 역수를 곱한다.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한다. 마찬가지로 나눗셈은 나누는 식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이거는 다 알 테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유리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통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럼 요거를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요. 그러면 2x 더하기 3분의 3x 빼기 5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분자 나누기 분모하면 어떻게 돼? 네? 분자 나누기 분모하면 목이 얼마고 나머지 얼마일까?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조리쪽 쓰면 제일 편하겠지. 그래서 3 마이너스 5하고 2x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조리쪽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3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9지.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9가 되나? 숫자 대충 읽었더니 진짜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네.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3x 나누기 빼기 5 나누기 2x 더하기 3이 목이 그러면 이거를 2x 더하기 3으로 나누니까 목은 실제로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2x 더하기 2분의 3을 나눈 거잖아. 그러면 나누식이 실제로 요거니까 나누기에서 실제 목은 3이 아니고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런 거 저번에 조리제법 할 때 공통수학원에 조리제법 할 때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목이 2분의 3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1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2x 더하기 3분의 분자 부분의 나머지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목은 뒤로 빼서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직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어떤 다항식 분의 k 더하기 p의 형태로 정리를 해야지 그게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형 유리식 계산 보세요. 또 4개 이상의 합차를 구할 때는 4개를 다 통분하면은 식이 너무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2개씩 나눠가지고 통분해서 계산하고 또 통분해서 계산하고 하는 게 한꺼번에 통분하는 것보다 계산이 덜 틀립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분수분의 분수의 형태, 분수식분의 분수식의 형태. 예를 들면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번분수식 또는 연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해? 이거는 원래 분수는 나누기잖아. C분의 D 나누기 A분의 B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로 바꾸면 C분의 D 곱하기 B분의 A가 되지. 그래서 BC분의 AD가 되는 겁니다. 그지? 요거를 이렇게 일일이 나누기로 고치면 귀찮으니까 제일 안 헷갈리는 방법은 곱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안에 끝끼리 곱하고 밖에 끼리 곱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BC분의 AD가 되는 겁니다. 안에 끝끼리 곱한 게 분모가 되고 밖에 끝끼리 곱한 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연분수식의 계산은, 건분수식의 계산은. 알겠지? 단 반드시 아무런 말이 없어도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은 제외입니다. 즉 분모가 0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x의 n제곱 더하기 x의 n제곱 분의 1 이런 형태의 식을 구할 때 이런 값을 구할 때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뭐 x 더하기 x분의 1이 뭐일 때, 뭐 얼마일 때 그런 식으로 알려주잖아. 아니면 이걸 2차식으로 해서 x의 제곱 뭐 빼기 3x 더하기 1은 0일 때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은 양변을 x로 나누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은 이거 이항해서 3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x 더하기 x분의 1 또는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두 수 역수관계의 합이나 곱으로 변형한 다음에 뭐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그런 식으로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우리는 몇 번째 봤을 테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는 5번 분모가 2개 이상의 인수의 곱 또는 2개 이상의 숫자의 곱일 때 자, 그래서 분모가 AB분의 1의 형태일 때 이거를 우리가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A하고 B가 같진 않아야 돼요. A는 B하고 같지 않을 때. 왜냐하면 A하고 B가 같으면 이 분모가 0이 되어버리니까. 알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부분 분수로의 변형. 변형이라고. 이걸 전개해서 계산해보려고 됩니다. 두 배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언제 써먹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5 이런 거. 요게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얼마야? x 더하기 3 빼기 x 빼기 2는 5지. 그래서 5분의 5가 되니까 서로 약분되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앞에 요거 빼기 이거 분의 5는 약분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 개 있어. 이거 더하기 뭐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8분의 5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요거하고 중간에가 없어지고 처음 거하고 마지막 거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옛날에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뭐 2 곱하기 뭐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그렇게 했잖아. 3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했었지.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꼭 이게 방식이 아니고 숫자일 때도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 가능한 겁니다. 세 개일 때는 이게 분모가 세 개일 때는 A, B, C 분의 1은 C 빼기 A 제일 큰 거 분의 제일 작은 거 분의 1 곱하기 두 개씩 곱한 거 A, B 분의 1 이제 제일 처음 거 제일 끝에 거에서 제일 처음 걸 뺐잖아. 그럼 가운데를 두 번 써줍니다. A, B 분의 1 빼기 B, C 분의 1 여기 있어도 요게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C하고 A가 같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분모가 3개일 때도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비례식. 비례식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요. 비례식을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뭐 A 대 B는 C 대 D다. 그러면은 이거를 A, D는 BC가 되니까 그래서 양변을 BC로 나누어서 뭐 B분의 A는 C분의 D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비례식의 성질 5번의 비례식의 성질을 좀 보세요. 비례식의 성질 A 대 B하고 C 대 D가 같을 때 즉 B로 바꿔서 B분의 A하고 D분의 C의 값이 같을 때 비율로 바꿔가지고 그랬을 때 분자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분자에 분모가 B하고 D잖아. 그러면은 왼쪽에는 B를 더하고 오른쪽에는 D를 더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B분의 B, D분의 D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1을 더한 거라. 빼도 돼. 2번은 빼기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잖아. 그러면은 빼기 B분의 B, 빼기 B분의 D를 한 거니까 양변에 똑같이 1을 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번 나누기 2번 하면 3번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일 때, 그러니까 A분의 A분의가 아니고 B분의 A하고 D분의 C가 같을 때 B분의 A 더하기 B하고 D분의 C 더하기 D가 똑같고 이게 같으면 요것도 같고 이게 1을 더한 거라고 했지. B분의 A 빼기 B하고 D분의 C 빼기 D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걸 하면 이게 분자가 되고 이게 분모가 되겠지. 그래서 A 빼기 B분의 A 더하기 B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분자 이게 분모가 되겠지. C 빼기 D분의 C 더하기 D가 같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비의리. 이거는 B가 3개일 때 A 대 B하고 C 대 D하고 E 대 F가 같을 때 이게 같으면 비율로 보면은 B분의 A하고 D분의 C하고 F분의 E가 같은 거잖아. 이게 같으면 분모를 다 더한 거 B 더하기 D 더하기 F하고 분자를 다 더한 거 A 더하기 C 더하기 E의 B도 이거하고 같습니다. 또 여기에 적당한 것들을 각각 곱해가지고 PB분의 PA 더하기
QD분의 QD 더하기 여기도 QC 그 다음에 여기도 RF 분 더하기 RE를 해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분모 여기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어차피 약분되면 똑같으니까 여기에 둘 다 Q를 곱하고 여기 둘 다 뭐 P를 곱하고 둘 다 R을 곱하고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가비의 리 가비 B를 더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을 때 요거를 더한 것도 분모끼리 더한 거 분의 분자끼리 더한 거의 비율도 원래의 비율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유리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이제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뭐냐 하면 y는 fx에서 fx가 다항식이 아니고 유리식일 때, 분수식일 때, 그때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물론 유리함수도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누어요. 분모가 상수항만 있으면 다항함수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함수가 되는 거고 분모가 상수항이 아닌 다항식이면 분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유리함수는 대부분 분수함수를 가지고 분수함수를 다룰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그러면 우리가 분수에서는 항상 아무 말 없어 기본적으로 분모는 0이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정의역도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제외해 줍니다. 알겠지요? 마찬가지로 공역도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제외해 줍니다. y가 0이 되게 하는 y값은 제외. 아니 그 y는 0이 되는 값이 분모로 안 가니까 없구나. 만약 y가 분모로 가게 되면 그것도 y가 0이 되는 값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집합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x 빼기 2다. 그럼 x는 자동으로 x는 2는 빠지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거 많이 봤지? 언제 봤을까? 그렇지. 반비례 관계잖아. 반비례 관계 함수 y는 x분의 k지. 자, 그럼 우리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비례 관계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었다? 야구공 모양. 민재는 그렇게 이해했구나. 진짜. y는 x분의 k는 이런 모양이지.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렇지? 네. k가 음수면 반대. 비사선면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지. 그렇지? 이게 이거와 이거는 서로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렇지?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선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선대칭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도 원점에 대해서 선대칭,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는 선.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절대로 만나지는 않는 선. 그거를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점근선 어떻게 찾느냐? 아까 무조건 정의역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은 제외한다고 했지. 바로 그 제외되는 값이 점근선의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x가 0인 y가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y도 0이 되면은 안 됩니다. y가 0이 되면은 x의 값이 상관없이 k가 무조건 0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y가 0이 되는 x축도 점근선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입니다.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 치역은 y가 0이 아닌 실수.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K가 양수이면 제1, 3, 4분면, K가 음수이면 제2, 4, 4분면에 있다. 그 다음에 K의 값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져 그래프가?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X축, Y축, 즉 점근선과 점점점 멀어지지. 만약에 Y는 X분의 1이 이 정도 선이라면 Y는 X분의 2는 좀 더 멀리 이 정도 있게 되고 X분의 3은 또 더 멀리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요? 이렇게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 원점은 여기서는 두 점근선의 교점인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 x분의 k는 대칭성을 가져요. 어떤 대칭성을 가지느냐? 두 점근선의 교점, 여기서는 원점이지, 원점에 대하여 점대칭. 그래서 원점에 대해 점대칭이고, 그 다음에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그리고 이 두 대칭축이 대칭이 되는 선이 서로 직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선이 직각인 쌍곡선의 형태입니다. 서로 대칭이 되는 한 쌍의 곡선이잖아. 이런 곡선을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하고 대칭이 되는 축이 점근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대칭이 되는 축이 서로 점근선이 직각이잖아. 그치? X축, Y축이 서로 직각이지. 점근선이 직각인 쌍곡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직각 쌍곡선이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점근선이 직각인 쌍곡선을 직각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유리함수는 전부 다 직각 쌍곡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입니다. 점근선 부분은 아예 안 만나게 제외하는 거잖아.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대응이 되니까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평행이동되면 y는 x분의 k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고요. 여기에서 이제 평행이동되면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관계식에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라고 했지. 그지?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관계식에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원래 유리함수의 관계식 y는 x분의 k에서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면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고요. 이 q를 이항하면 y는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q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뭐 따졌어? 점근선 따졌었고 이 y는 x분의 q의 점근선은 뭐였어? x축과 y축이었지. 그 다음에 대칭이 되는 점들이 뭐였어? 대칭점은 두 점근선의 교점 원점이었고 대칭이 되는 선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였지. 그치? 그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점근선이 딱 똑같이 평행이동됩니다. 알겠어요? 점근선이 똑같이 평행이동돼서 요거의 점근선은 x축이 아니고 x는 p. 여기 사실은 이게 더하기 0, 빼기 0, 더하기 0이 아니고 빼기 0. 여기도 더하기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은 x는 0인 거고 x축은 y는 0인 거고 y축은 x는 0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되면 점근선이 x는 p, y는 q 인선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대칭이 되는 점은 p, q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선의 교점이 p, q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칭이 되는 선은 p하고 q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대칭이 되는 선이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잖아. y는 x분의 k는 뒤에 더하기 0 더하기 0이라서 빼기 0 더하기 0이라서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평행이동 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 되는 선이 뭘로 달라지느냐? y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선하고 마이너스 1인 선 두 개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풀마 1이고 PQ를 지나는 기울기가 풀마 1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이 바로 대칭이 되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더하기 a, b 한 다음에 여기에 p하고 q를 대입해서 그래서 b를 구하면 그게 대칭이 되는 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 우리가 1차 함수에서 a의 절대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졌지. 그래서 a의 절대값이 같으면, 즉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동에서 포기할 수 있었잖아. 일치하게 만들 수 있지. 마찬가지로 유리함수에서도 k의 절대값이 같으면 평행이동 시켜서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k의 절대값이 다른 두 함수는 아무리 평행이동 잘 시켜도 절대로 겹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k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르면 그때는 한번 대칭시켜 원점에서 한번 대칭시킨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면 겹칠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이렇게 대칭인 점을 가지는 걸 우리가 점대칭의 성질이라고 하고요. 대칭인 선을 가지는 것을 선대칭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점대칭의 성질도 가지고 선대칭의 성질도 가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몇 시야? 시계 몇 시야? 11분이요. 11분? 네. 자, 그러면 이제 9번째 유리함수. 이제는 표현되는 형식을 이걸 우리가 대칭 점근선의 방향식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형은 뭘까? 일반형은 그냥 분수분의 분수예요.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d. 보통 이렇게 주어지겠지. 유리함수는 분수식이니까 분수함수는 분수의 분모의 방식, 분자의 방식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야. 요거를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점근선을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형하느냐?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가 아까 처음에 잠깐 설명했는데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목 더하기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서 목 더하기 분모는 그대로 cx 더하기 d분의 나머지의 형태로 바꿔주면 요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거를 바꾸면 분모는 여전히 cx 더하기 d 분모는 안 바뀌고요. 여기에 나머지는 뭐가 될까? 여기에 마이너스 이거를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AD 더하기 B가 되는가? 마이너스 AD 더하기 B가 되는 거 됩니다. 그리고 목은 이거를 여기에 뭘 곱하면 이게 돼? C분의 A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목이 C분의 A가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뭐 이걸 외우지는 말고 실제로 숫자로 나오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조립적 써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x 빼기 1은 분모 x 빼기 1이다. 그러면 분자에 1 대입한 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목은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목이 되는 거예요. 유채원, 야 안수민 교체. 아니에요. 수민 들어가고 유채원 뒤에 나와서 있어.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거를 요렇게 바꿔가지고 점근선과 대칭점, 대칭선을 찾으면 돼요. 알겠지? 나는 굳이 외우고 싶다. 그러면 점근선은 뭐가 되느냐?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x의 점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한 점근선이고 y의 점근선은 x의 개수의 b c분의 a 이게 y의 점근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점근선을 외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x는 뭐뭐에 해당하는 숫자. 그 다음에 x의 개수의 b가 y는 뭐뭐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점근선을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점근선이 이거니까 대칭점은 이거 컴마 이거인 거예요. x는 p, y는 q일 때 대칭점이 두 선의 교점이니까 p, q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점근선의 이 교점이 바로 대칭에 되는 점이기 때문에 대칭이 중심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대칭점은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는 선은 기울기가 풀마 1이고 이거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대칭이 되는 선은 무조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알겠지? 유리함수에서 x절편은 x의 이거 외우지 말고 x의 0대입에서 y를 구하면 그게 y절편이고 y의 0대입에서 x를 구하면 그게 x절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역함수. 유리함수에도 역함수가 있습니다. 왜? 유리함수는 1대1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역함수 어떻게 하느냐? y는 뭐분의 뭐일 거 아니야? 요거를 분모를 곱하고 그 다음에 x끼리 모으고 나머지는 반수를 이항해서 x는 뭐뭐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x, y를 바꾸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도 어쨌든 그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유리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점근선은 원래 역함수가 뭐야? 원래 함수 원함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게 역함수잖아. 그럼 점근선도 원함수의 점근선에 x, y를 바꾸면 그게 역함수의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함수의 점근선이 x는 p, y는 q라면 요거의 역함수의 점근선은 x는 q, y는 p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치?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되려면 그 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으면 돼요. 함수와 역함수가 같으면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는 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나 안 시킨 거나 똑같다는 거지. 그 말은 원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유리함수가의 대칭이 되는 선이 y는 x라면 그거는 바로 원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도 대칭시키가 똑같다라는 말은 원래 대칭이었기 때문에 대칭시킨 거나 안 시킨 거나 똑같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 정도는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단거리 구하기 문제. 유리함수에서 최단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유리함수에서 최단거리를 구하려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유리함수 위에 어떤 점하고 대칭인 점까지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y는 풀마 x 더하기 p 한 다음에 이 교점을 지나는 점을 대입해가지고 교점의 그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그걸 구해가지고 그거하고 그 유리함수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충 이 정도. 지금 몇 시야? 19분이요. 19분 다 돼가요.
빨간 걸 풀어줘야 되겠지? 그럼요. 응? 뭐라 했어? 일단 그래서 유리함수의 개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내가 빨간불 문제 풀어주면서 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나 그런 거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뭔데? 제곱근 응? 뭐? 제곱은 그거 아니야? 루트 아니야? 그러니까 왜 지금 제곱근이 그 루트는 아니에요. 그 뒤에 봐봐. 알록달록하다. 제곱근도 유리 쓸 수 있습니다. 터졌어. 뭐야? 또왜 핑계네? 자, 우리 함수 모양 봤어?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진짜. 46조. 46이요? 여기 함수 단원도 뒷부분은 빨간불 안 보였잖아. 하지 말고 그냥 유리함수에 비해 빨간불을 풀어줄까? 어? 네. 네. 그럼 여기 일단 40 이거는 넘어갑니다. 49까지는. 여기가 오늘 숙제 아니야? 그것도 오늘 숙제야. 여기도 여기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59쪽도 59쪽까지. 46, 59까지야. 어? 몇 쪽까지? 59까지. 파손돼 진짜. 유리함수예요. 야, 숙제가 좀 많은 게 유리함수 부분 공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분기고사에서 박살나는 거 같잖아. 함수. 그지? 여기 유리함수까지 분기고사 범위라고 했지. 처음부터 한서 처음부터라고요, 거기가? 처음부터 유리함수까지. 많아요. 유채원 이제 장면했니? 어? 네. 한 사람 교체. 자 보자 빨간불이 어디 있냐? 8번. 8번. 이해 하나도 안 됐어. 자 뭐? 기억 안 나지. 이해 하나도 안 되는 거다. 아저 지금 이해해야 돼요. 처음 뭐였지? 그 앞부분 이해 안 된다는 거 인정의 방식 그런 거. 아니 그거 말고 그 맨 처음 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돼. 그거 뉴스에 뭐. 뭐냐? 그거 뭐지? 뭐 그거 내분 시험 외부 시험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 예. 그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일단 그게 시작부터 키가 한 장이 저는 그거 평행서부터 떴어요.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했지. 저 외분점이 이해가 안 가요. 어? 외분점이 뭔지 아시죠? 공식으로 외우세요. 외분점이든 내분점이든 전부 다 뭐 PA 대 PB는 M 대 아니 맞나? 95점. 야, 뭐 외분점을 Q라고 하면 외분점 AQ 대 BQ는 M 대 N인 겁니다. 외분점이 이번에 빼기지. 성우 쌤이 피자 얘기한 이름이 있었다니까. 진짜 이건 진짜 체육점을 못 배우니까 피자. 자 8번 피자 먹고 Y는 진짜 어떡하지? 왼쪽 맞아요 진짜. Y는 X 빼기 진짜 재밌어. 2분의 2 더하기 1 X가 2보다 크다 의 그래프의 한점 P에서 X, Y, X는 수준의 말을 아까 AB를 할 때 X가 O, A, PB의 넓이의 시수가 구해요. 자 이거 그림 그려져 있지? 뭐야 뭐 이거 빨리.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이 부분이 이쪽도 있고 반대쪽도 있는데 네. 2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점근선이 X는 2고 Y는 1이잖아. 네. 그래서 X는 2가 점근선이고 Y는 1도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에 2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는. 알겠지? 원래는 반대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 위의 한 점 P에서 P를 주면 P에서 X축, Y축의 수직인선을 그어서 이걸 A, 여기를 B라고 한 겁니다. 원점 O. 그래서 OA, PB의 넓이의 제곱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P가 이 관계식을 위의 점이니까 P의 좌표를 T, T 빼기 2분의 2 더하기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얼마일까? 응? AP의 길이는 이 P의 Y 좌표지. 그러니까 이게 T 빼기 2분의 2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는 T잖아. 그럼 넓이는 그 곱하면 되지. T 곱하기 T 빼기 2분의 2 더하기 1. 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분배하면 T 빼기 2분의 분배하면 아니고 요거를 통분하면
통분하면 분모가 t 빼기가 되면서 여기에 2 더하기 t 빼기 2일 거 아니야. 그치? 2 더하기 t 빼기 2 곱하기 t는 요거 2하고 마이너스 서로 없어지고 t 곱하기 t 빼기 2분의 t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요게 t 빼기 2분의 t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OABC 넓이입니다. 그치? 그럼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니야. T가 2일 때 최소가 0되잖아. 너무 최소값을 하지 말고 분모가 0되면 성립 안 되잖아. 그런 게 어디 그렇게 있어? 하지 말고. 그냥 되게 자, 이거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기 위해서 t를 이게 분모가 t 빼기니까 t 빼기 2로 t 빼기 2 더하기 2로 곱한다고 봅시다. 예. 분모가 t 빼기 2라서 t 빼기 2를 곱하기 위해서 빼기 1에서 더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래서 t 빼기 2를 한번 곱하는 거야. 이거 찢어봐.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아 이게 뭐 뭐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 분모하고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준 거야. 그 빼기를 했는데 더하기를 해줘야지 크기가 변하지 않을죠 결과가. 네. 그래서 이걸 서로 전개하면 t 빼기 2 곱하기 t 빼기 2분의 2는 2 더하기 이거는 t 빼기 2분의 산술 평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더하기 t 빼기 2 더하기 2가 나 됩니다. 죽어. 그럼 나머지 부분은 2 더하기니까 4가 되고 이거 두 개는 서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면 그거나 같다 4 더하기 2 루트 요거 약분하면 없어지니까 4만 남습니다. 그럼 요게 4 더하기 4에서 8이 되지. 그래서 이거는 8보다 이거나 같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의 넓이의 최소값은 8이 되는 겁니다. 2번. 근데 그럴듯한데? 아니 그렇게 그럴듯한데? 맞는 거 같은데? 뭐래요? 맞는 거 아니 아니야? 은근 말이 된다니까. 등호는 문제 맞는 거 같은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훨씬 빠르지만 이전보다 등호 성립 조건 이야기해 주라고 했지. 단 있잖아. 등호는 맞지 않아? x 빼기 2분의 4는 둥글둥글잖아. t 빼기 2분의 4는 그냥 가만. t 빼기 2일 때. 이 막사니까 이 정도로 적어주면 김기거에서 이렇게 풀어. 그거랑 맞으면 끝. 자 다음 3번 생각보다 쉬운데? 형이 이거 풀 수 있어 지우고? 당연하지. 오. 이런데. 이런다 진짜. 이러니까 중간평가를 풀 수도 있지. 자, 5점 그다음 13번 함수 y는 x 빼기 2분의 3x 빼기 5의 그래프와 중심의 좌표가 2,3인 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네 교점 x좌표를 각각 x1, x2, x3, x4라고 하잖아. 이때 그 4개가 더한 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이거를 표준 형태로 바꿔봅시다. 자,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할 거예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목은 얼마일까? 3. 목은 x의 개수의 b라고 했지. 1분의 3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분모는 여전히 x 빼기 2고 뒤에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x 빼기 2로 나누니까 2를 대입하면 6 빼기 5니까 1이지. 그래서 분자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3이잖아. 그럼 이거를 x 빼기 2분의 3 곱하기 x 빼기 2로 만들어줘요. 약분하게. 네. 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이잖아. 네. 3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6이지. 근데 여기 빼기 5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추가로 더하기 1을 해줘야지 똑같아지겠지. 와. 그래서 이거 분모 약분해서 3. 요거는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 있지. 더 편한 쪽으로 하면 돼요. 무슨 먹고 싶어? 알겠지? 네. 이렇게 묶어내는 형식으로 해서 바꿔도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으니까 안 틀리는 쪽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점근선이 뭐가 돼? 점근선이
x는 2, y는 3이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칭 중심은 대칭 점은 뭐가 돼? 2,3이지. 요게 뭐야? 이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이 2하고 3인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지? 네.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고 요게 그 원의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원이 이거하고 4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를 P, 여기를 Q, 그다음에 여기를 R, 여기를 S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P의 X좌표를 X1이라고 하고 Q의 X좌표를 X2라고 하고 R의 X좌표를 X3라고 하고 S의 X좌표를 X4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 P하고 R은 이 P하고 R은 이 2,3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네. 그지? 그래서 요거의 대칭의 중심이 2,3이고 마찬가지로 S하고 Q도 이걸 가지고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2분의 대칭의 X좌표의 대칭의 중심이 되는 X좌표가 2잖아. 그러면은 P의 X좌표 더하기 R의 X좌표 나누기 하면 중심이 되는 거지. 2분의 X1 더하기 X3가 2가 되고요. 같은 원리로 2분의 X2 더하기 X4도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4개 다 더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이게 4라고 8이 되는 겁니다. 저기 어떻게 4야? 뭘 터질 것 같아. 알겠어요? 오. 왜 30분 됐어? 와. 1분 됐어요. 야, 잠깐. 야, 끝났어? 빨리 물어보러 가자. 아니 근데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이거는 좀 귀여워. 왜 쫓아졌어? 아니 뭐 CBC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갔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나왔으면 좋겠다. 유생이 낫지 않냐? 저번에 갈때 뻗어먹 된다 앉아서. 아. 뭐해 자꾸. 자, 그럼 이제 17번. 아 맞다 좀.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는데 빨간 문제 쉬운 거다. 이 단어는 진짜 아니 그럼 노란색을 다 퍼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그래요. 아쉽네. 자, 1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제 1사분면의 유령 1사분면에 있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2의 그래프의 한점 a에서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걸어 그거 유리함수 y는 x분의 4의 그래프와 맞는 점을 각각 bc라자.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여. 자, 이렇게 1사분면에 y는 x분의 2의 그래프고 아. y는 x분의 4의 이렇게 잡읍시다. 되는데 방금 안 되지. 그래서 x분의 2 위의 한 점 A에서 x축의 평행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B, y축의 평행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 라고 할 때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A의 x좌표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럼 A의 y좌표는 뭐가 될까? A는 Y는 X분의 2 그래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A면 Y좌표는 A분의 2가 됩니다. 그치? 그럼 B는 Y좌표가 A분의 2인 거잖아. 그럼 X좌표는 여기 대입하면 A분의 2는 X분의 4 X로 대각선을 곱하면 2X가 4A가 되니까 X는 2A가 됩니다. 그래서 B의 X좌표가 2A가 돼요. 그 다음에 C는 X좌표가 A인 점이잖아. 네. 그지? 그럼 A, 뭐겠어? A분의 4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C의 Y좌표가 A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AC의 길이는? 그러면 AC의 길이는 A분의 4 빼기 A분의 2는 A분의 2가 되고요. 선분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감사합니다. 2A 빼기
A니까 성호쌤 맞다. A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분의 2 곱하기 A.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면 1이. 부엉이 소리가. 이상하네. 아, 제 거예요? 이거 좀 나지 않아? 똑같은. 근데 원래 여기가 맞아요? 넌 모르지. 나한테 야, 물어봐. 이거 진짜 여기 아니잖아. 그거 아닌데 초가 아닌데. 이거 아니야. 오늘 배우고. 이번 이거 오늘 배운 거잖아. 이거 풀고 바로 아, 이거 풀면 자, 이거 한번 한번씩 해줘. 59쪽까지 숙제고요. 이제 1태 보기 전까지